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사실은 호감을 주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해요. 호감을 산다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시작점은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항상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멘탈과 마인드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요. 인간관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전직 FBI 출신이고 현재 박사를 달고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호감의 스위치를 켜라, The Like Swit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블라디미르라는 러시아 출신의 테러리스트가 있었죠. 적군이고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바꾸는 비밀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적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얼마나 상대적으로 쉽겠어요. 저자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취조실에 넣었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취조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펴서 읽어요. 그리고 나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데?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확실해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열겠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먼저 내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얻고 싶으면 마음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미쳐 보이더라도 이 사람한테 표정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자세도 좀 더 낮추고 아니면 차라도 한 잔 먼저 대접한다던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스스로 15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난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저 사람 마음을 얻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도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 생각해요. 더 라이크 스위치의 저자도 MBTI를 굉장히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MBTI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게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혈액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막 따졌잖아요. B형 만나면 안 돼,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걸 되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고 MBTI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아니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간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눈하고 귀를 열어야 돼요. 이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기다려요. 그리고 이분이랑 대화했을 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되게 따뜻한 분이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튼 뭔가 좀 찝찝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계산됐는데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저는 100% 느낀다 생각. 다만 이걸 토대로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테이크만 하는 사람은 걸러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 단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FBI 얘기로 돌아와서 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군가를 부셔야 되잖아요. 지시를 받아서. 서로 막 작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막 하하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너 안 하면 죽어. 너의 가족이 달려있어. 너 나라를 위해서 너 한 몸 바쳐. 뭐 애니메이션 뭐 있잖아요. 심장을 바쳐라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메말라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결핍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하나하나씩 파악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이 집을 살 때 일화가 있어요. 집을 살 때 보여주잖아요. 부동산에서. 미국에서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이 2층 집 아니면 1층 집이에요. 근데 1층 집이어도 지하는 있죠. 왜냐면 지하에 그 보일러 같은 설비가 있으니까 정수기도 있고. 근데 미국 집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들이 뭐냐면 지하 그 보일러 설비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느 파이프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녹물이 나오는지는 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심리의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집 좋네요. 가격도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냥 떠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 녹물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6개월 전에 다 고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6개월 전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가격을 싸게 한다던가 일화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딱 듣고 그래 내가 저렇게 해서 가격 깎아야겠다 가가지고 가락시장이나 막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항에 있는 이 고기 한 3개월 돼 보이는데요. 이러면 이제 뺨 맞죠. 다이내믹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일종의 어떤 쿵푸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제일 큰 거는 제스처예요.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제스처가 바디 랭귀지 자체가 상대에게 우호적인 바디 랭귀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딜을 하거나 상대 손님을 설득을 해야 된다. 손님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손님 이거 진짜 좋아요. 안 살려면 말고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고단수여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좀 예를 들자면 남녀관계에서 또 답이 만약에 연인 사이가 좋다. 그럼 벌써 가까이 갑니다. 서로 얼굴이 가까이지고 더 듣고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마음이 열려있고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후추 소금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운데 놔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우는 거죠. 거슬리니까 우리 사이 막지 마. 이런 건데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일단 조금 멀리 떨어지죠. 서로 관계가 싸운 것처럼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엄청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된 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어떤 제스처나 서로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신뢰 때문인 거예요. 신뢰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잘하고 싶잖아요. 책 읽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시그널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꿀팁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껴서 나도 재밌게 낄 때 끼면서 빠질 때 빠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발 모양을 보면 3명이다. 그러면 3명이서 발이 모였는데 3명이서 딱 구도가 끼기가 어려운 구도예요. 발 모양만 보고. 그러면은 셋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나 보다.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건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명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둘이서 아무리 진지한 얘기해도 어떤 토픽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는 자연스럽게 끼면서 얘기해도 된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의도와 자기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인드를 사용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많지 않아요. 리더급이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평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걸어놓죠.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고 일하고, 그리고 이쯤 되면 좀 지루하니까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담배 피우다던가, 커피 타임이나 담배 타임 할 때 나랑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 그런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누군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잭 셰이퍼 박사가 테러리스트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정해진 행동, 이 3가지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뇌는 가장 익숙한 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보면은 조금만 바뀌지 완전 새로운 걸 주진 않거든요. 걸그룹이 갑자기 보이그룹이 되진 않잖아요. 물론 새로운 트렌드로 뭐 트랜스젠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바뀌잖아요. 어제는 걸그룹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걸그룹 한 7명 뭐 이런 식으로는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머리 긴 애 몇 명, 머리 짧은 분 몇 명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 다르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익숙한 게 사실 제일 안전한 거고 사람들은 그걸 또 선호한다는 거예요. 일단 유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성분들 보면은 유머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웃기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잖아요. 왜냐면 아주 간단해요. 웃으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거.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여성에게 호감을 끌고 싶다. 그러면 일단 웃겨야 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했는데 코미디언들의 와이프의 그 외모 정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왜냐면 물론 그런 남성이랑 산다고 해서 항상 웃길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할 때 매일매일 싸우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반응하기가 쉬운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쓰거나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나와 같은 동류의 인간인데 저렇게 웃길 수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선물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도 열리지만 그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렵고 지루한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일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생맹인 사람이 생맹 렌즈 딱 끼고 세상을 봤는데 나무가 원래 저 색깔이었어? 하면서 울고 막 감정적으로 확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매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상대한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들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3가지면 돼. 이거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날카롭게 하는 사람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말 끝에 재미가 있는 사람.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차린 건 많으니까 적당히 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다가 푹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다면 계속 즐겁게 그냥 유지가 할 수 있겠죠.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나 성장 배경을 다 무시하고도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력을 느끼려면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사람, 뇌 호르몬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옥시토신 나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도파민 나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옥시토신은 사실은 그 사랑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사랑도 있지만 진짜 어떤 우정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진짜 인간 대 인간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진 스승을 만났을 때
다시 찾아가고 싶고 성공해서 또 뵙고 싶고 멋진 제자가 되고 싶은 것도 그 스승이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느낀 거거든요. 자기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뇌에서 그 옥시토신을 느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본능인 거예요.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사실은 호감을 주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해요. 호감을 산다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시작점은 일단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항상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멘탈과 마인드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옆에서 새도 깃들고 곤충도 많이 오고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감을 주고 싶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다 느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다 레이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느끼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겨서 이뻐서 인기가 많거나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는 길어봤자 뭐 2, 3년이라고 생각해요.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근데도 3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호감이 가고 내 마음이 열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주려고 하는 사람, 에너지 발산하는 사람인데 저는 성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누구나 다 성적 욕구가 있잖아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성적 욕구를 스스로 위로하는, 우리가 자위라고 하잖아요. 자위로 만약에 풀어버린다. 이미 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성이 됐던 아니면 상대가 됐던 내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금딸이랑 키워드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인데 성욕을 해소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보지 못하고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음식 맛있는데 치맥 좋아하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다이어트 할 때 그러잖아요. 화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더러운 세상 자꾸 밖에서만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더 라이크 스위치의 저자도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인내를 바탕으로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나의 열정, 나의 목표를 최소한 15일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내력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낸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앤젤라 덕워스의 Grit 있죠. Grit. 조그만 목표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나를 목표를 잡았을 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도 내 목표에 맞춰서 일관되게 맥락에 맞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뭐 디테일한 것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매력이랑 또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국룰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외모를 잘 가꾼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거랑 똑같이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사람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은 에너지가 있어도 에너지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 이상형 월드컵처럼 계속 1대1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되게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들은 남자 외모를 안 본다? 이 말을 믿기도 하는데 아직도 안 믿겨지는 포인트거든요. 외모를 안 본다고 하는데 그 외모라는 게 사실 여성이 말하는 외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이 샤워 끝나고 거울 보면서 나 오늘 괜찮은데 이거랑은 진짜 다른 거라 생각해요. 그 완전 다르죠. 나 오늘 눈썹 좀 괜찮은데 이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 콧대 오늘 좀 괜찮은데 이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볼 때 남성의 외모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미녀와 야수 보면 차라리 야수가 되는 게 더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악인이 먼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 관계만 되게 집중해서 파신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있고 에세이 쓰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의 핵심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기저에 깔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지금 내가 남자라면 20명의 여성에게 번호를 매일매일 따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당하겠죠. 근데 그런 거절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거절을 계속 당하면서 싫고 자괴감이 들겠죠. 하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욕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발전적이지 않다. 내가 맨날 사람들 싫어하고 자기 비하하고 세상을 비하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과정은 쉽지 않거든요. 역경은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 내가 지금 실패를 겪었고 누군가한테 모욕을 당했고 누군가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을 그날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과 다 잘 맞물려 있다 생각해요. 매력이라는 건 어쨌든 이 에너지를 잘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인간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에서도 FBI 출신이 밝혀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법인데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호감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자신을 먼저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내가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맛이 있더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때 해봐 좋아?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니까 나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네. 지피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세일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일단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